안녕하세요. 요즘 인플레이션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지 원자재 시장이 아주 뜨거운데 많은 분들이 이 검은 황금, 바로 원유 투자에 다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원유에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방법들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유는요, 그냥 시커먼 기름이 아니에요. 산업의 쌀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를 돌리는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비행기를 띄우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정말이지 원유가 없으면 현대 사회는 그대로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가격 변동이 어마어마한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원유 투자의 복잡한 지도를 쫙 펼쳐놓고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자산이든 투자하기 전에는 이 가격이 도대체 왜 오르고 내리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이 거대한 세 가지 힘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유가 관련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 쪽은 오펙 플러스 같은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릴지 줄일지 결정하거나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사건이 터지면 바로 출렁이고요. 수요 쪽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는지, 또 여름 휴가철에 비행기 여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같은 것들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죠. 두 번째 힘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여기 이 시소 그림처럼 유가랑 달러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전 세계의 모든 원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자체의 가치가 비싸지면, 즉 강달러가 되면 다른 나라들은 원유를 사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면서 유가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시소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유가는요,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민감한 온도계 같아요. 경기가 좋다는 건 뭐예요? 공장이 쌩쌩 돌아가고 물류가 활발하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유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아래 공포라고 하죠. 경기 침체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차갑게 식어버리는 자산이 바로 이 원유입니다. 자, 이제 유가를 움직이는 힘들을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앞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WTI 유가랑 똑같이 움직이는 선물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유가랑 같이 움직이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죠? 두 번째 길은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에너지 대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가장 쉬워 보이는 저 첫 번째 길에 장기 투자자들을 기다리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함정, 롤오버의 덫입니다. 뉴스에선 유가가 올랐다는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지? 하고 의아해하셨던 분들, 아마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롤오버 비용이 대체 뭘까요? 우리가 아는 일반 주식이랑은 다르게 원유 선물 계약에는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우유의 유통기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선물 ETF는 이 만기가 다가오는 계약을 팔고 다음 달 계약으로 계속해서 갈아타야만 합니다. 바로 이 갈아타는 과정에서 수수료 같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ETF는 우리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매달 기계적으로 기존 계약을 팔고 새 계약을 사는데요. 문제는 이 갈아타기를 할 때마다 거래 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유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도 내 계좌는 이 롤오버 비용 때문에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롤오버 함정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 대기업, 그 회사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에너지 주식에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롤로버 비용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배당금입니다. 선물 ETF는 배당금이 단 한 푼도 없지만 튼튼한 에너지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꾸준히 이익을 나눠주잖아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측하기 힘든 유가의 도박을 거는 게 아니고요. 엑슨모빌처럼 실제로 돈을 아주 잘 버는 글로벌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가 잠시 주춤하더라도 기업이 주는 든든한 배당금 덕분에 내 계좌는 계속해서 살찔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진짜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내용의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원유 투자의 매력과 함께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리스크를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리스크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째, 정말 살인적인 변동성입니다. 하루에 5%씩 오르내리는 건 예사실도 아니죠.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원유가 지금처럼 산업의 쌀로 불릴 수 있을까요? 이 장기적인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요, 변동성이 아주 큰 선물에 단기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우량한 에너지 기업의 주주가 되어서 안정적인 배당과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한 길이라는 겁니다. 원유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롤오버라는 치명적인 함정과 장기적인 리스크까지 모두 고려해서 과연 이 검은 황금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자산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